지금 캐나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2,600만 명을 기록한 온돌 설치 영상 때문인데요. 서리빨 같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영하 45도 캐나다 북부의 한 마을에서 어느 배관공이 대체 왜 온돌 전도사가 되었는지, 마을 전체에 온돌이 깔린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50억을 벌게 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해밀턴입니다. 캐나다 유콘 준주의 작은 마을 펠리 크로싱에서 배관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하 40도를 웃도는 혹한의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집 안까지 울려 퍼집니다. 저는 두꺼운 목장갑을 끼고 동파된 파이프를 수리하느라 온종일 땀을 흘렸지만 제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이 작은 마을에서 유일한 배관공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자부심이니까요. 이번 겨울은 유독 춥네요. 요즘 들어 동파 수리가 12건이나 됐어요. 저는 존슨 부인의 주방 싱크대 밑에서 기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올겨울은 정말 끔찍하군요, 마이클. 작년보다 난방비가 30%나 올랐다니까요. 존슨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에는 난방비가 40만 원이 넘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도 떨리는 추위를 느꼈어요. 히터를 최대로 틀었는데도 말이죠. 이 마을에 살면서 15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추위는 여전히 견디기 힘듭니다. 집에 도착하자 두 딸아이가 뛰어나와 반겨주었지만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집 안에서도 두꺼운 스웨터를 서너 겹 껴입고 양말을 두 켤레씩 신고 있었거든요. 바닥이 너무 차가워 맨발로는 도저히 다닐 수 없었죠. 아빠, 오늘도 너무 추워요. 큰딸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작은 딸은 이미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아내 엠마가 두꺼운 담요를 무릎에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도 최근에는 쇼츠 영상 만들기에 관심을 두고 있죠. 오늘은 어땠어, 마이클? 엠마가 물었습니다. 동파된 파이프가 12건이나 됐어. 이렇게 추운 날씨는 정말 견디기 힘들군.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오랜 친구 제이박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밴쿠버에서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죠. 항상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은 친구랍니다. 여보세요, 제이. 저는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드디어 한국에서 돌아왔어. 너희 집에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일 시간 있니? 제이의 목소리에는 뭔가 신나는 일이 있다는 느낌이 가득했어요. 그래,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그렇게 흥분한 거야? 저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알려줄게. 한국에서 발견한 혁신적인 난방 방식이야. 너희 가족에게 딱 필요한 거라고. 제이는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엠마에게 내일 제이가 방문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이가 말한 혁신적인 난방 방식에 대해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것이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펠리, 크로싱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온은 더 떨어져 영하 45도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동파된 파이프 수리 요청이 쏟아질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제이가 보여준다는 혁신적인 난방 방식이 궁금해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제이 삼촌이 온다면서요? 큰딸이 두꺼운 이불을 덮은 채 물었습니다. 작은 딸은 여전히 감기 기운이 있어 콧물을 훌쩍이고 있었어요. 그래, 오후에 온대. 제이 삼촌이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가져왔다고 하더구나. 저는 딸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엠마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이클, 제이가 온다고 했으니 저녁은 내가 특별히 준비할게요. 그 애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제이는 항상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았고 특히 다른 문화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오후 3시, 제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들떠 보였어요. 마이클, 드디어 왔구나. 제이는 저를 꽉 껴안으며 인사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놀라운 소식이 있어. 내가 한국에서 돌아온 뒤 우리 집에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거든. 완전 혁명적이야. 온돌? 그게 뭔데?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제이는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이야. 바닥 밑에 열을 통과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지. 현대에는 온수 파이프를 바닥 밑에 설치해서 사용한대.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왜 특별한데? 우리도 난방 시스템이 있잖아. 아, 그게 다르다고. 온돌은 바닥 전체를 균일하게 데우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고르게 유지돼. 그리고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높은 효율을 낸다고 해. 내가 집에 설치했는데 바깥이 영하여도 안은 정말 따뜻해. 난방비도 절반으로 줄었어. 제이의 말에 저는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말이 제 귀를 사로잡았죠. 정말 얼마나 적게 나와?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야. 너희 집은 얼마였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집은 매달 40만 원이 넘는 난방비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집 안이 완전히 따뜻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그럼 너희 집에 가서 직접 볼 수 있을까? 저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제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직접 경험해 볼래. 이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느껴봐야 진짜를 알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온돌에 대해 생각하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관공인 제가 파이프 시스템을 이용한 난방에 관심이 없을 리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업 일정을 조정하고 제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집들의 지붕에는 눈이 쌓여 있었지만 제이의 집 지붕에는 눈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열이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어서 와, 마이클. 제이가 문을 활짝 열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따뜻함이 저를 감쌌어요. 밖의 혹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제 발이 현관을 딛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포근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여름날 햇볕에 데워진 모래사장을 걷는 느낌이었죠. 신발을 벗어봐. 맨발로 느껴보는 게 최고야. 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신발과 양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고 그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이건 직접 느껴봐야 알 수 있다고. 제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이의 집 안을 맨발로 걸으며 이 놀라운 체험을 만끽했습니다. 창문 근처에 가도 구석에 가도 바닥은 똑같이 따뜻했어요. 집 전체가 고르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제이, 이건 정말 혁명적이야. 이걸 어떻게 설치한 거야?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제이의 집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머릿속이 온돌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이 놀라운 난방 시스템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배관공이라는 제 직업이 이번에는 정말 유용할 것 같았습니다. 엠마, 내가 우리 집에도 온돌을 설치하고 싶어. 저는 식탁에 앉아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제이 집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을 너도 느껴봐야 해. 바닥 전체가 고르게 데워져서 정말 천국 같았어. 엠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온돌이라고? 그게 정말 그렇게 좋아?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 맨발로 돌아다닐 수 있고 바닥에 앉아 있어도 전혀 춥지 않았어. 게다가 난방비도 우리의 절반 수준이래. 엠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난방비가 절반이라고. 정말? 그래. 제인의 집은 15만 원 정도만 나온대. 우리는 40만 원이 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서 설치해봐. 엠마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방비도 절약되고 집이 따뜻해진다면 아이들 감기도 줄어들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온돌 시스템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관공으로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제이에게 여러 번 전화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과 캐나다의 기후 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어요.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필요한 자재들이 도착했고 저는 주말을 이용해 설치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엠마에게 말했습니다. 바닥을 다 뜯어내야 하거든. 괜찮아.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 다녀올게. 엠마가 이해심 있게 대답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가족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거실 바닥을 뜯어냈어요. 오랜 배관 경험 덕분에 작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바닥 밑에 단열재를 깔고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졌죠.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거실, 주방, 아이들 방, 우리 부부의 방까지 모든 공간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파이프를 연결하고 보일러와 연동시키고 온수 순환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모든 작업이 단 하루 만에 완료되었죠. 일요일 아침, 저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끝내고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1시간쯤 지나자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2시간 후에는 집 전체가 포근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맨발로 집 안을 걸어다니며 제 작품을 만끽했습니다. 오후에 엠마와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여기 뭔가 다른데? 엠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 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엠마와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와, 바닥이 따뜻해요.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신기해요. 작은 딸도 맨발로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엠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마이클, 이걸 하루 만에 다 했어? 그래, 생각보다 쉬웠어. 파이프 연결이 내 전문이니까. 저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거실 바닥에 앉아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캐나다의 혹한 속에서 맨발로 바닥에 앉아 있다니. 하지만 온돌 덕분에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두꺼운 양말을 신지 않아도 되겠다. 엠마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기도 덜 걸릴 것 같아.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첫 난방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18만 원이 나왔어요.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집 안이 훨씬 더 따뜻한 상태에서 말이죠. 믿을 수 없어, 마이클. 엠마가 고지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데 난방비가 이렇게 적게 나온다니.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집에 온도를 설치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의 생활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감기에 자주 걸리지 않았고 집 안에서 더 활동적으로 지냈죠. 엠마도 바닥에 앉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엠마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마이클, 이웃들을 초대해서 작은 파티를 열면 어때? 우리 집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어. 좋은 생각이네. 존슨 부부와 패터슨 부부를 초대해보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말, 우리는 이웃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밖은 영하 40도의 혹한이었지만 우리 집은 따뜻한 봄날처럼 포근했어요. 이웃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 엠마, 이 집은 왜 이렇게 따뜻한 거죠? 존슨 부인이 코트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온돌이라고 하죠.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온돌이요. 그게 뭔가요? 톰 패터슨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직접 느껴보세요. 엠마가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이웃들이 신발을 벗자 그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바닥에 감탄했고 특히 맨발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죠. 이 정도로 따뜻하면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린다 패터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8만 원 정도요. 전에는 40만 원이 넘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요? 린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집이 훨씬 더 따뜻해졌어요. 우리 집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클. 톰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다른 집의 온돌 설치도 도울 수 있을까요? 배관공으로서의 제 기술을 활용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정말 보람찰 것 같았습니다. 그럼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결정이 펠리 크로싱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웃들을 도와주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 저는 곧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톰과 린다 패터슨 부부의 집부터 시작했어요. 주말을 이용해 하루 만에 그들의 집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배관공으로서 쌓은 기술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마이클, 이건 정말 기적 같아. 린다가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감탄했습니다. 이전에는 집 안에서도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천국이 따로 없네요. 톰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이제 그런 걱정도 덜 수 있겠어요. 패터슨 부부의 집을 완성한 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존슨 부부, 밀러 가족, 그리고 다른 이웃들까지 모두 온돌 시스템을 원했어요. 저는 주말마다 한 집씩 온돌을 설치해 나갔습니다. 배관공 일을 마치고 저녁과 주말에는 온돌 전문가로 변신했죠. 어느 날 제이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온돌 확산 소식을 듣고 직접 보러 온 것이었어요. 마이클, 너 지금 마을의 영웅이 되고 있더라. 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온돌 설치 실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 다 내 덕분이야, 제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온돌을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었을 거야. 나는 그냥 소개만 했을 뿐이야. 실제로 이걸 마을 전체에 퍼뜨린 건 너야. 제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엠마가 거실에서 우리에게 합류했습니다. 제이, 오랜만이야. 마이클이 요즘 온돌 설치 때문에 정신이 없어. 주말마다 이웃집 온돌 작업을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그래도 보람차겠다. 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사람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행복한 표정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엠마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마이클, 너 지금 배관공 일과 온돌 설치를 병행하느라 너무 지치는 것 같아. 온돌 설치만 전문으로 하는 건 어때? 수요가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온돌 설치 요청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한번 도전해봐. 제이가 제안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고객층이 형성됐잖아. 게다가 내 실력이라면 펠리 크로싱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을 거야. 엠마도 격려했습니다. 그래, 마이클, 당신은 이미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됐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관공 일을 그만두고 온돌 설치 사업에 전념하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 온돌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그 걱정은 곧 기회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펠리 크로싱의 거의 모든 가정이 온돌 시스템을 원했고 소문은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어요. 저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명의 조수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온돌 설치 기술을 가르치고 함께 일했죠. 마이클,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 어느 날 엠마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추위에 대해 불평하지 않더라고. 오히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엠마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펠리 크로싱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집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을 하는 문화가 생겨났죠. 마치 한국의 온돌 문화가 캐나다 북부에 이식된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변화는 마을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마을의 환경 영향도 감소했죠. 지역 신문은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펠리 크로싱, 혁신적 난방 시스템으로 에너지 위기 극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에는 제 이야기와 온돌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해밀턴은 단순한 배관공이 아닙니다. 그는 이 작은 마을에 혁명을 가져온 혁신가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기사가 시작되었죠.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펠리 크로싱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도 온돌 설치를 요청해 왔어요.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저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마이클, 이제 정말 사업가가 됐네. 제이가 전화로 농담했습니다. 다음엔 유콘 전역에 지점을 열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알아? 어쩌면 정말 그렇게 될지도. 사업이 번창하면서 엠마도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온돌 설치 과정과 사람들의 반응을 짧은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재능이 있었고 이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라는 게 인기래. 짧은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인데 우리 이야기를 거기에 올려보는 건 어때? 엠마가 어느 날 저녁 제안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배관 영상에 관심이 있을까?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배관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 거야. 훅한의 마을에 따뜻함을 가져다 준 한국식 난방 시스템. 어때? 흥미롭지 않아?
엠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면 해봐. 난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지만 말이야. 그렇게 엠마는 온돌 설치 과정과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마을의 변화를 담은 짧은 영상들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영상 편집에 재능이 있었고 짧지만 임팩트 있는 영상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작은 취미가 곧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답니다. 그 시간 저는 계속해서 온돌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캐나다의 극한 기후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했죠. 제이는 가끔 한국에서 새로운 정보를 가져와 저와 공유했고 우리는 함께 온돌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마이클, 한국에서는 이제 스마트 온돌 시스템이 인기래.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 제이가 알려주었습니다. 그거 좋은데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볼까? 저는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마트 기능을 갖춘 온돌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는 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더욱 향상되었고 사용자 편의성도 크게 개선되었죠. 이제 사람들은 외출 중에도 앱으로 집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펠리 크로싱은 점점 더 따뜻한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이 이제는 가장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는 곳으로 변모한 것이죠. 작은 마을의 이 놀라운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펠리 크로싱은 온돌 마을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치한 온돌 시스템 덕분에 마을 전체가 따뜻해졌고 주민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추위 때문에 감기에 시달리지 않았고 어른들은 난방비 걱정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이클, 내가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존슨 부인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노부부는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아. 게다가 난방비도 절반으로 줄었으니 노후 자금도 더 모을 수 있게 됐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라는 점이 큰 보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콘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펠리 크로싱의 변화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해밀턴 씨, 당신의 온돌 시스템 덕분에 펠리 크로싱이 유콘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마을로 변모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기자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엠마가 격려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좋은 기회야. 온돌의 장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거야. 엠마의 말에 저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저희 온돌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유콘 전역에서 문의가 쏟아졌고 저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한 팀이 세 가구의 온도를 하루에 설치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죠. 마이클, 이제 정말 큰 사업가가 됐네. 제이가 놀라워했습니다. 내가 처음 내 집에서 온도를 경험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다 내 덕분이야, 제이. 내가 한국의 온도를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온돌 사업이 번창하는 동안 엠마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온돌 설치 과정과 사람들의 반응을 담은 짧은 영상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유튜브 쇼츠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 같아? 엠마가 첫 영상을 올린 후 물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 짧지만 온돌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엠마의 영상은 처음에는 몇백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맨발로 바닥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 눈 덮인 집 외부와 따뜻한 내부의 극명한 대비, 그리고 무엇보다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이클, 우리 첫 영상이 1000회 조회를 넘었어. 어느 날 엠마가 흥분된 목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엠마는 새로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출연하여 온돌 시스템의 설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했죠. 저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했지만 엠마의 격려로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을 담았으니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아. 엠마가 편집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새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 섹션에는 온돌 시스템에 대한 질문과 설치 방법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어요. 마이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엠마가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온돌에 관심이 있어. 캐나다 전역에서 댓글이 달리고 있어. 그날 저녁,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며 작은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영상이 곧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로부터 몇 주 후, 엠마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혹한의 캐나다 겨울 속에서 온돌의 효과를 극적으로, 그러나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 영상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마이클, 이번엔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 엠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온돌을 실제로 설치하는 전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 시간 경과 촬영으로 하루 작업을 1분 안에 담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사람들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궁금해하더라고. 이튿날 새로운 고객의 집에서 온돌 설치 과정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엠마는 바닥을 뜯는 장면부터 파이프를 깔고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가동하는 장면까지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고객이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처음 경험하는 순간의 감동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엠마는 그날 밤 영상을 편집했고 다음날 아침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은 놀라운 속도로 조회수를 올렸고 단 일주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마이클, 우리 영상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 엠마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00만 회 조회수라니 믿을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공유되었고 2주일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죠. 마이클, 엠마, 너희 영상이 인터넷을 뒤흔들고 있어. 제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한국 뉴스에서도 보도됐다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 캐나다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대. 한 달이 지난 후 엠마의 영상은 26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숫자보다도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영상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온돌의 장점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죠. 마이클, 이제 우리는 정말 큰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엠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생각해봐야 해.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마을의 배관공에서 온돌 혁명의 선구자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영상이 2600만 조회수를 돌파한 뒤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메일함에는 매일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사람들은 모두 온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자신들의 집에도 설치하길 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것 같아. 엠마가 어느 저녁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이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어. 특히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명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 엠마의 영상 덕분에 저희 해밀턴 온돌 시스템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어 저는 마을 주민들 중 몇 명을 고용했고 온돌 설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의 작은 팀이었지만 점차 인원을 늘려갔죠. 마이클, 넌 이제 정말 사업가가 됐어. 직원까지 두다니. 제이가 놀라움과 자부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밴쿠버에서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가끔 저희를 방문했죠.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내가 그냥 배관공에서 이렇게 될 줄은. 저는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너희 영상이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 캐나다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대. 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이, 나 한국에 가볼까 생각 중이야. 온돌의 원조 국가에서 더 깊이 배우고 싶어. 더 발전된 기술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엠마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한 영상을 찍고 싶었어.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는 한국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제이의 도움으로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했고 방문 일정을 잡았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부터 전통 한옥까지
거의 모든 건물이 온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특히 전통 한옥에서의 온돌 체험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사용해왔다니. 저는 한옥의 따뜻한 마루에 앉아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 동안 저는 여러 온돌 전문가들을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통적인 방식부터 최신 기술까지 온돌의 모든 것을 배웠죠. 엠마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고 새로운 영상 시리즈를 위한 풍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온돌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전통 온돌의 열 저장 능력과 현대 단열 기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죠. 이 새로운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성이 더욱 높아져 난방비를 추가로 1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건 정말 혁신적이야. 내가 한국의 전통과 현대 기술을 완벽하게 융합했어. 엠마가 새 시스템의 테스트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엠마는 한국 여행과 온돌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도 큰 인기를 끌었지만 처음 온돌 설치 영상이 2,600만 조회수에는 미치지 못했죠. 그래도 온돌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졌고 저희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특히 기쁜 일은 펠리 크로싱이 캐나다에서 가장 따뜻한 마을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때 캐나다에서 가장 추운 마을 중 하나였던 곳이 이제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죠. 사람들은 온돌 마을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펠리 크로싱을 방문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우리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존슨 부인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펠리 크로싱은 겨울에도 활기가 넘쳐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도 살아났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가족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전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온돌 사업이 성장하면서 저는 지역 주민들을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온돌 설치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죠. 한때 일자리가 부족했던 펠리 크로싱은 이제 온돌 전문가들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사업 성공을 넘어서는 거야. 제이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그것도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말이야.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제 가족의 변화였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추위 때문에 아프지 않았고 집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엠마도 영상 제작자로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녀는 온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적인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마이클, 너와 내가 함께 이룬 이 모든 것이 아직도 꿈만 같아. 어느 저녁 따뜻한 거실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며 엠마가 말했습니다. 누가 한국의 온돌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알았겠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제이가 그날 온돌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엠마,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영상 덕분이야. 내가 그 설치 영상을 찍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작은 마을의 온돌 설치업자에 불과했을 거야. 엠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팀이야. 너는 기술을, 나는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날 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그 추위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 쇼츠 영상 하나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 엠마가 감개무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온돌은 정말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제이가 거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여정이었어.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이룬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워. 우리 세 사람은 따뜻한 거실 바닥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영하 40도의 혹한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온돌이 가져다준 따뜻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온기를 넘어 우리의 삶과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켰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제이가 한국 여행에서 돌아와 온돌을 소개해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의 온돌이 캐나다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한 가족과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